네, 안녕하세요. 세류TV 김주현입니다. 작년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시장으로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었는데 결국 돈이 달러 자산인 미국 시장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주식을 처음 거래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게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수익은 많이 났어. 근데 내가 과연 해외 주식으로 수익이 난 부분은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안 낼까? 아니면 혹시 세금을 내야 되나? 이걸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국내 상장 주식을 거래를 하시면 세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편하죠. 그냥 수익 나면 그걸로 다른 걸 해도 되고. 반면에 미국 주식, 해외 주식을 거래하신다라고 하면 항상 세금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세금은 내가 이제 산 금액과 내가 판 금액을 차감해서 1년 동안 한 명당 250만 원만 공제하고 나머지 차익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내야 돼요. 22%의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게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그냥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내보신 분들의 입장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너무 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러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작년까지는 정말 이게 너무 좋았어요. 국세청에서도 이건 되게 많이 권고한 방법이었어요. 내가 만약에 해외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해외 주식을 판매를 해야 돼. 근데 예를 들어 내가 1억 원을 테슬라를 샀는데 6억이 된 거예요. 그 5억에 대해서 세금을 제가 아까 22% 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1억이잖아요. 1억 세금 내보신 적 있으세요? 잘 없어요. 예, 힘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1억을 아낄 수 있다면 어떤 행동이든 해야 되겠죠. 바로 작년에 그래서 배우자 증여를 통해서 우리가 내야 되는 주식 양도세 세금을 절세하는 이 방법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작년 연말이 가기 전에 배우자한테 해외 주식을 증여를 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야, 왜 배우자한테 증여하면 세금이 없어? 가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증여세 과세 체계는 증여재산 공제라는 부분을 빼주고 계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배우자는 10년 동안 6억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약에 성년 자녀다 그러면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다 그러면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까의 사례로 다시 돌아와서 1억에 산 내 주식이 6억이 됐어요. 내가 6억짜리 자산을 와이프한테 줍니다. 그러면 우리 와이프한테 6억짜리 자산이 넘어갔죠. 그러면 실제 제가 와이프한테 이렇게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납부해야 되는 증여세는 없어요. 왜? 6억까지 제가 비과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그 전에 내가 배우자한테 증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달라지겠죠. 전략을 다시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6억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와이프한테 명의가 옮겨졌습니다. 그 후에 와이프가 이 주식을 판매를 해요. 정말 극단적으로 증여받고 그 다음날 팔았다고 해볼게요. 6억에 받았는데 6억에 판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가 내야 되는 양도세 차익을 받나요? 안 받죠. 배우자가 차익을 안 보다 보니까 실제 배우자가 이 주식을 판매했을 때도 내야 되는 세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 투자해서 가지고 있던 주식을 내 명의로 가지고 있다가 팔았으면 내야 될 세금이 1억인데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고 팔았더니 세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억이 세이브가 됐죠. 굉장히 많이 큰 절세 방법으로 작년에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셨었어요. 하지만 나라에서 보기엔 이걸 어떻게 볼까요? 정말 이게 그냥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냥 경제적인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세금을 회피함이었을까를 본다고 하면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좀 달라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주식 같은 경우에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해당하는 주식을 증여했을 때 1년 이내에 팔게 되면 6억과 1억 원에 대한 5억에 대한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하는 양도세 2월 과세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주식이 산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조심하셔야 되는 건 내가 만약에 증여 후에 해당하는 주식을 판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1년의 기간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1년이 지나기 전에 팔면 내가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입하기 때문에 실제 절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배우자 증여를 통해서 저희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가 있냐면
실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된 손실을 실현하는 거예요.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여러 종목을 하시거든요. 근데 아무리 미국 주식이라도 매일 올라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연말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 내가 손실을 실현하진 않았지만 내 포트폴리오에 마이너스가 기록된 그 종목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그 종목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실제 내가 만약에 테슬라를 사서 5천만 원 이득을 본 사람이에요. 이미 팔았어, 테슬라는. 근데 연말에 이렇게 내가 봤더니 내가 사놓은 애플 주식이 나한테 손실이 3천만 원 평가 손실이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많은 분들이 손절을 못 하시죠. 왜냐면 이게 기대감이 있잖아요. 내가 이걸 샀는데 이 왠지 평가로 떨어져 있는 이거를 내가 팔아버리면 마치 내가 손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지시다 보니까 판매하시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우리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판매를 하셔서 실제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을 줄이셔야 됩니다. 5천만 원으로 테슬라가 이득이 났어. 근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 3천만 원 평가 손실 난 게 있었어. 이거를 우리가 같이 통산해서 평가 손실 난 주식을 판 다음에 다시 사시는 거예요. 그 금액 그대로. 현재 떨어진 금액 그대로. 그럼 실제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절대 금액은 똑같겠죠. 다만 평가 손실을 3천만 원을 실현함으로써 내가 5월 달에 내야 되는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이 3천만 원이 줄어듭니다. 이거를 만약에 내가 그냥 보유하고 있었다면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3천만 원 평가 손실을 실현함으로써 2천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여기서 아낄 수 있는 세금은 대략 한 600만 원 정도 아끼겠네요. 5천만 원일 때 대략 22%니까 1천만 원. 만약에 3천만 원 실현해서 2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 22%니까 600만 원을 저희가 아낄 수 있는 플랜입니다. 그 600만 원 아끼면 뭐 해야 돼요? 물 타셔야죠. 네, 그 주식 물 타셔야 됩니다. 왜? 내가 정말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했으면 당연히 물 타야죠. 다만 이거에 뭐냐면 세금도 어차피 내 돈이라는 거예요. 세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나가는 거니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전략적으로 사고팔고를 하시는 게 1년 단위로 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주세요. 국내 주식, 상장 주식에서 내가 손해를 많이 봤는데 그거는 이거랑 퉁치면 안 돼? 라고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국내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주주가 아닌 이상은 세금을 내지 않아요. 내가 벌었을 때 세금을 안 내니까 내가 이 차감된, 내가 손실이 확정이 되었어도 내가 미국에서 판매한, 해외에서 수익을 거둔 주식의 이득과 손실을 상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국내 주식 중에 그러면 상계되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하시면 첫 번째는 이제 국내 주식 중에 대주주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세가 발생하는 자산이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상계가 가능해요. 혹은 비상장 주식, 장외 거래소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해당하는 부분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주식을 증여하실 때 이거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만약에 증여한 날에 가격이 10불이었어. 한 주당. 그러면 나 이거 증여세 어떻게 계산해야 돼? 나 이거 그냥 내가 준 10불 그 가격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상장되어 있는 주식의 가치를 저희가 증여세 계산을 할 때 평가하는 방법은 내가 증여한 날 기준으로 전 2개월, 후 2개월을 봅니다. 상장 주식의 경우 매일매일 가격이 변하잖아요. 이렇게 통상 4개월 동안의 기간에 종가 평균을 냅니다. 이 자산을 가지고 해당하는 부분에 증여세 과세되는 재산 가치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통해서 나에게 준 증여세가 결정이 되겠죠. 나는 그냥 증여재산 공제안에 들어가는 6억 정도로만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증여를 하고 났더니 주식 가격이 올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원래 세금이 안 낼 거였는데 세금을 납부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혹 내가 주식을 증여를 했는데 주식 가격이 막 내가 한 날 이후로 막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만큼 증여재산 가격이 낮아지니까 실제로 내가 내는 세금도 없겠죠.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증여세 신고를 하실 때도 내가 어떤 시점에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전 2개월, 후 2개월의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야 그럼 나는 세금 안 내려고 이거 하는 건데 세금 발생하면 이거 취소하는 방법은 없어? 라는 걸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증여를 하면 취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내가 만약에 자녀한테 부동산을 증여해 줬어.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증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가족한테 주식을 증여했어. 취소 가능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증여를 하고 나서 증여세 신고 기간 이내에, 그러니까 저희가 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을 받게 되면 양쪽 다 세금이 없습니다. 자산은 갔다 왔는데 세금이 없어요. 비과세가 가능해요. 이 3개월을 지나서 만약에 저희가 해당한다라고 하면 이때부터는 사례에 따라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3개월을 지나고 6개월 이내에 반환을 받았어. 그럼 내가 준 이 행위는 세금을 내야 돼요. 다만 다시 돌려받을 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 6개월부터 증여한 달의 말일 6개월도 또 지났어. 그러니까 너무 늦게 증여를 취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처음 줬을 때 증여세와 내가 다시 돌려받을 때 발생하는 증여세를 둘 다 과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주식을 증여를 하고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주식의 방향이 움직인다, 가격이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증여 취소 제도를 활용을 하셔서 실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리스크를 대비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근데 만약에 모든 자산이 이렇게 증여 취소가 가능하냐라고 하면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어요. 현금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사람한테 현금을 주고 증여를 했다라고 했고 취소를 해요. 그런 부분은 인정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기간에 상관없어요. 현금을 증여하고 그걸 반환받는 이 두 가지 모두 행위를 현금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라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25년도 1월부터 바뀐 양도세 2월과세 규정 주식에 관한 부분은 해외 주식을 거래하신다라고 하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규정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절세를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